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즉 ED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A는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전에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EDA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프로세스까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첫째, EDA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봅니다. 둘째, 데이터를 불러오고 기본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넷째, 기술 통계량을 분석합니다. 다섯째, 결측치를 찾고 처리합니다. 여섯째,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합니다. 일곱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유명한 통계학자 존 튜키가 처음 제안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거나 모델링하기 전에 데이터의 특성을 미리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마치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지도를 먼저 펼쳐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데이터의 패턴, 이상치, 변수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EDA의 핵심 목적은 데이터에 대한 직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가?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특성이 우리가 예측하려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EDA입니다. 데이터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모델을 만들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 이상치, 중복 데이터 같은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아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pd read csv 함수로 CSV 파일을 읽어오고 헤드 메서드로 상위 5개 행을 확인합니다. 쉐입 속성은 데이터가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세 줄의 코드만으로도 데이터의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음 불러올 때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기본 코드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는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쉐입 속성으로 행과 열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헤드와 테일 메서드로 데이터의 처음과 끝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포 메서드는 각 열의 데이터 타입과 메모리 사용량, 결측치 개수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드타입스 속성으로 각 열의 자료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먼저 파악하면 이후 분석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려면 각 열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크게 수치형, 범주형, 날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치형은 다시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나뉩니다. 나이나 가격은 연속형이고 주문 횟수 같은 것은 이산형입니다. 범주형은 성별이나 직업처럼 카테고리로 나뉘는 데이터입니다.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를 사용하면 수치형 열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같은 요약 통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인포 메서드는 메모리 사용량과 결측치 개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코드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df-info를 호출하면 전체 데이터 정보가 출력됩니다.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로 수치형 열의 요약 통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범주형 열에 대해 몇 개의 고유값이 있는지, 각 값이 몇 번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Select Types 메서드로 객체 타입, 즉 범주형 열만 선택한 뒤 각 열의 고유값 개수와 상위 빈도값을 출력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를 수치로 요약하는 지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균과 중앙값입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것이고,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평균은 이상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데이터에 한 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면 평균이 크게 올라가서 대부분 사람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중앙값이 훨씬 더 대표적인 값이 됩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데이터가 평균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 크면 넓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라이브 메서드 하나로 기본 통계량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분위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사분위수인 Q1은 데이터의 하위 25% 지점이고 제3사분위수인 Q3는 상위 25% 지점입니다. Q3에서 Q1을 뺀 값을 IQR이라고 부르며 데이터의 중간 50%가 어느 범위에 퍼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IQR은 이상치를 탐지할 때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결측치는 데이터에 누락된 값입니다. 실제 데이터셋에서는 결측치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스널이나 이스너 메서드로 결측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썸 메서드와 결합하면 각 열의 결측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측치가 아주 적으면 해당 행을 삭제할 수 있고 결측치가 많으면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 비율이 30% 이상이면 해당 열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한 것인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실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널 썸으로 각 열의 결측치 개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측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해 봅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필러 메서드로 평균값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가 많은 행은 드라너 메서드로 삭제합니다. 중요한 타겟 변수에 결측치가 있다면 그 행은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면 수치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막대로 보여줍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치우침이 있는지, 뾰족한지 납작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의 히스트플라트 함수에 KD 옵션을 주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분포 형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은 사분위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상치도 동시에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각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플롯립과 시본을 임포트합니다. 히스트플라트 함수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빈즈 파라미터로 구간수를 조절하고 KDE를 참으로 설정하면 분포 곡선도 함께 표시됩니다. 박스플롯은 박스플라트 함수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에서 상자는 IQR 범위를 나타내고 가로선은 중앙값입니다. 상자 바깥의 점들은 이상치로 간주되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화만으로도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우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1에 가까우면 반대 방향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0에 가까우면 선형적 관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중공선성, 즉 설명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귀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CORR 메서드로 상관관계 행렬을 계산합니다.
누메릭5를 참으로 설정하면 수치형 열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10원의 히트맵 함수로 히트맵을 그립니다. n하트를 참으로 하면 각 셀의 상관계수 값이 표시됩니다. 크맵은 색상 맵으로, 쿠로엄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음에서 양을 표현합니다. 센터를 0으로 설정하면 0을 기준으로 색상이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찾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상위 5개 변수를 출력합니다. 이상치는 다른 데이터와 현저히 다른 값입니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IQR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제1 4분위수에서 1.5배 IQR을 뺀 값보다 작거나 제3 4분위수에서 1.5배 IQR을 더한 값보다 크면 이상치로 간주합니다. Z스코어 방법도 있습니다.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3배 이상 떨어진 값을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이상치를 발견했다고 무조건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값이 실제 극단값인지 오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IQR 방법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1 4분위수와 제3 4분위수를 계산하고 IQR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한과 상한을 설정합니다. 하한은 Q1에서 1.5배 IQR을 뺀 값이고 상한은 Q3에서 1.5배 IQR을 더한 값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이상치로 분류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윈소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상치를 삭제하는 대신 상한이나 하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판다스의 클리프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DA 실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EDA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체 모양을 파악하고 각 변수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발견한 인사이트는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마크다운 파일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EDA는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분석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EDA를 수행하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DA 개요 및 프로세스 완벽 가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구조 파악, 통계량 분석, 결측치 처리, 시각화, 상관관계 분석, 이상치 탐지까지 EDA의 전체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들을 숙달하면 어떤 데이터든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